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은 과학의 달이죠. 네. 자, 과학기술 행사가 정말 많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벌써 4월이네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과학관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교육청 이런 데 공동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 관련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먼저 대전, 과천, 광주, 대구, 부산에 그 과학관이 있는데요. 예. 전국 5개 과학관에서 동시에 이번 주말부터 4월 과학문화제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에 행사는 4월에 떠나는 과학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사이언스 북 콘서트라든가 또 드론 체험이라든가 사이언스 매직 쇼 이런 것들을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 또 전 국민의 과학 창작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과학 클럽이라는 것을 또 발대식이 있습니다. 예. 이 우리 동네 과학 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5인 내지 10인 규모로 구성이 되고 전국적으로 한 150 내지 200개 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가 지금 대전에 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대덕연구단지에 가면은 그 탄동천이라는 그 천이 있는데요. 그 일대에서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과학기술인 숲 향기길 걷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라든가 대덕 특구에 입주해 있는 그 기관에 있는 과학기술인들 또 이공계 대학생들에서 약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계획이고요. 이때 부대 행사로서 이제 YTN이 주관하는 그 과학사랑 음악회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금년 2회입니다. 이런 행사도 지금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서울 홍동이라든가 대전, 창원 이런 데 지금 정부 출연연구소가 몰려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출연연구소가 이제 오픈 그 하우스를 해서 과학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연구시설 견학이라든가 과학 강연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자체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도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과학 공연이라든가 창의력 경진대회 또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 체험, 견학 이런 다양한 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페임랩 코리아라는 것이 또 열리는데요. 예. 페임랩 코리아라는 것이 과학기술을 주제로 해서 생각과 의견, 경험을 대중과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물화생지라고 하는 그 전 과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분 동안에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소통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제 최종 입상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페임랩 본선 대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풍성하게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4월 과학문화제는요. 저희 YTN 사이언스에서 내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과학의 달은 왜 4월인지가 궁금해요. 날이 좋아서 그럴까요? 과학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4월 21일이죠. 예. 역시 과학 사이언스 TV 앵커 다부시네요.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지정한 것이 지난 그 1967년도 4월 21일 날 행정부처로서 과학기술처가 발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 다음 해 1968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하고요. 그래서 금년이 이제 49회 과학의 날인데요. 과학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4월이 과학의 달이고 또 과학의 날이 있는 그 주간을 사이언스 위크 과학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 행사를 특별히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안에 이제 정보통신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같은 날 하게 돼서 그때 뭐 시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과학의 날은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1934년 4월 19일 날 그 사이언스 데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4월 19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진화론의 주창자인 그 찰스 다윈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일을 기념해서 4월 19일을 사이언스 데이, 과학 데이로 했는데 일제에서 볼 때 이게 마치 독립운동 세력으로 간주가 돼서 그걸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못하다가 아까 이제 과학기술처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과학의 날로 지금 지정해서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과학의 달에는 다른 해와 달리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금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참 의미가 큰 날입니다. 네. 과학기술이 이제 본격화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6년 2월 달에 아까 서울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최초로 설립이 됐고 또 9월 달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사실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였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을 이제 과학기술 50년의 해로 정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의 과학의 날 행사 자체가 바로 그 키스트에서 열리게 되고요. 예. 4월 21일 날. 또 과학기술 50년 뭐 열린음악회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제 우수한 연구 실적, 우수한 그 인물, 우수한 사건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서 50년 발간사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SNS에서도 과학기술 50년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축하 희망 메시지를 확산하는 그 리레이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공모전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배포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대토론회도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 분야의 대토론회가 지금 전남, 부산, 대전, 서울 등에서 개최될 계획이고요. 또 IBS 주관으로 해서 이제 국내외 석학 초빙 행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제도 발전이라든가 글로벌 기후 기술 대응 또 바이오 분야 어떤 포럼 이런 행사들이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올해가 과학기술 50년의 해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이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한 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 사회는 꼭 과학기술을 꿈꾸는 청소년만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청소년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세돌 알파고 세계의 대결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발전될 텐데 그런 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주부라든가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전 국민이 과학 대중화, 과학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1966년 키스트 발족될 때만 해도 과학기술 황무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딱 적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불과 50년 만에 예.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 10위권에 와 있고요.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밤을 낮잠아서 또 주말도 없이 연구 일선을 지키면서 땀과 열정을 쏟은 그런 과학자들한테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과학의 달을 맞아서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째가 이제 이 과학기술 행사가 이런 것들이 꼭 4월 달에만 할 게 아니라 네. 연중 수시로 청소년들이 정말 부모님 손잡고 과학관이라든가 무한 상사실 이런 데 가서 탐구 정신 또 꿈을 키우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과학자가 돼서 정말 노벨상도 받고 또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군이 됐으면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요새 과학기술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 대중화라든가 과학 문화 확산 그리고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각계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과학기술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에요. 예. 근데 과학기술인들은 나는 연구나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하셔야 되죠. 그런데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언론의 협조입니다. 언론의 협조가 정말 좀 필요하다고 봐요. 90년대에 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예. 그 드라마를 보고 실제로 카이스트 간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보다 많은 지면을 과학기술에 할애하고
또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을 소개하고 또 욕심 같아서는 이제 과학기술 현장을 배경으로 드라마라든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 국민, 청소년한테는 희망을 심어주고 또 과학기술인들한테는 사기를 높여주고 예. 또 전 국민이 과학기술 대중화하고 과학문화 확산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이 달의 의미와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